이럴 땐 잘못되면 태아 우울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한 237% 정도가 높다, 이런 식으로 밝혔습니다. 무려 5배가 더 높다는 사실도 발견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 영역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좀 생각이 돼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리 멘토 박사입니다. 저도 한때 우울했지만 그 깨달은 다음부터는 항상 행복하거든요. 근데 다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세상에 우울한 사람들이 있죠. 환경의 영향을 받는 그런 분들이실 때 지금 이 영상을 잘 주의 깊게 보시면서 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거는 통제감을 상실하면서 이제 발생이 됩니다. 내 정신 통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힘든 상황이 펼쳐져도 그래서 우울증은 걸리지 않아요. 또한 지적 수준이 아주 높고 그리고 본질적인 측면의 지식을 내면화한 상태로 통찰력을 갖춘 상태로 이제 또 훈련까지 잘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남들이 대부분 붕괴되는 그 멘붕 온다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정신을 차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정 부분 통제하는 그 느낌 때문에 우울증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 영역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이제 엄마 뱃속에 있는 시기, 태아 시절이죠. 그러니까 그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여러 요소, 상황들이 존재하니까 이럴 땐 잘못되면 태아 우울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태아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태아가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태아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냐 흘려 넘기려고 하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안타깝게도 태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물론 그 뱃속에 있는 태아가 의식하는 세계라는 것이 어른의 세계만큼 깊고 복잡하진 않겠죠. 하지만 태아들한테도 지각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어느 시점부터 태아의 뇌세포가 이런 기능을 갖추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임신 후 한 6개월 정도 되면 태아가 의식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생리학적, 신경학적, 생화학적, 심리학적 연구에 의해서 이미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6개월이 되면 태아는 진정한 인간이 된 것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마이애미 대학의 헨리 투르비 박사라는 사람이 이제 태아가 자궁 속에서 6개월이 되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고 태아가 엄마 말소리도 듣고 리듬을 타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의 산모는 태아와 대화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태아는 엄마의 부드럽고 사랑이 담긴 목소리를 통해서 자신이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태아는 엄마 말을 단어 뜻을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 목소리의 리듬을 알고 있고 그 엄마 목소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지적 성숙을 이룬 상태란 겁니다. 그리고 스토트 박사는 1300명 정도의 아기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실험 연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위하고 불안감 없이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에 비해서 계속 적대시하면서 싸우는 부부 그 사이에서는 이제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애들이 태어날 위험이 한 237% 정도가 높다, 이런 식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에 비해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그 부부한테서 태어난 아기가 공포심이 더 훨씬 크고 또 몸도 약하고 신경질적인 아기가 될 확률이 무려 5배가 더 높다는 사실도 발견했어요. 자궁이 태아한테 최초의 세계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태아가 이 세계를 어떻게 체험을 했느냐, 그 자궁 안에서 적개심을 갖고 있었느냐 아니면 친근감을 갖고 있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태아의 성격이나 그 인격까지 다르게 형성된다는 거죠. 자궁은 태아한테 희망과 기대감을 갖게 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 안이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 느껴지는 환경이라면 태아는 자기가 태어나서 밖으로 나갈 때도 외부 세계가 그럴 것이라고 짐작하겠죠.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신뢰감, 자신감 같은 성격의 기초 형성이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태아가 있는 자궁 내의 그 환경이 적개심, 적의감으로 가득 차 있다면 태아는 그 새로운 세계에서도 자기가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는 느낌을 먼저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환경은 아기가 시기심, 불안감 이런 것이 높은 성격을 갖추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태아기에서 벌써 우울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죠. 엄마가 아파서 그래서 이제 태아한테 관심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것은 너무 안타깝고 슬픈 일인데 엄마가 태아 이외에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어서 태아한테
애정을 제대로 못 줬다. 정신적인 배려를 못했다. 이건 정말 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좀 생각이 돼요. 너무나 안타깝고 부모가 애정을 상실해버린 이런 부분이 원인이 돼서 태아가 우울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보면 요즘 임산부들 중에서도 핸드폰에 너무 과몰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데 그럼 태아한테 이제 뭔가 진심 어린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또 임산부 남편 역시도 태아한테 가야 될 그 관심이 핸드폰 과몰입으로 같이 뺏기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우려스러워집니다. 저는 다행스럽게도 어릴 때부터 최면의 눈을 떴고 그래서 지속된 연구를 했죠. 그래서 주변에서 저한테 잘못 준 부정 암시들을 스스로 걷어낼 수 있었고 또한 젊은 나이 때부터 남을 도울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최면을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인간의 무의식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계속 공부하면 할수록 정말 무의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 이런 것들을 수없이 많이 지켜보면서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 반면에 저는 너무 행복하고요. 그래서 정말 행복의 어떤 깊이가 무의식을 알고 활용하는 정도에 있다. 이렇게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니게 됩니다. 예전에 독일의 의사이면서 최면 전문가인 파울 빅 박사가 한 연구가 있는데 남성 환자를 이렇게 치료한 겁니다. 이 남성은 심각한 불안감이 이제 좀 들게 되면 온몸이 뜨거워지는 열기가 느껴진다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그 환자를 최면 유도했고 최면 중에 시간을 되돌리면서 태아 때의 기억을 더듬고 있었는데 그 태아기 한 7개월까지의 일을 이야기할 때는 좀 표정도 좋고 말투도 온화했는데 그 뒤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느닷없이 입술을 깨물면서 공포에 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너무나 뜨겁다 하면서 이제 아주 불안한 표정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환자가 계속 호소해왔던 그 증상의 원인이 되었던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렇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환자의 어머니를 만나서 원인을 이렇게 알게 됐는데 그 남자 어머니가 그 아이 임신 그 7개월째 그때 그 아이를 유산시켜 버리려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이제 오래 있었던 거예요. 이 남성 환자의 경우에 이제 불안의 발생 원인을 기억은 하지 못했죠, 의식으로는. 그런데 그 발생 원인에 생긴 공포가 그대로 무의식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이미 잊어버린 것 같은 기억일지라도 이 기억이 은밀한 그 무의식 영역에서 계속 작동해서 우리의 인생에 계속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의식에 형성된 공포 혹은 뭐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관한 최면 연구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말고도 정말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무의식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언제나 무의식에 관해서 저는 항상 더 조심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무의식을 활용해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남들보다 훨씬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은 과거부터 태교를 중시했던 그런 현명한 민족이에요. 부디 더 그런 지혜로움이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산부, 그 미래의 또 엄마, 아빠가 될 분들이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더 깊게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항상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자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들, 여러분의 의견들을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글들을 다 보고 친절하게 답변도 남겨드리겠습니다.